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처음 입을 떼기 전에 한참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요. 1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 사이의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옳으면 옳다 말하고 틀리면 틀리다 말하고 그게 정직한 사람의 도리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직함이 때로는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가슴을 베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적, 무슨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모임에서 한마디 말이 어긋난 뒤로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 적, 가족인데도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며칠을 가슴앓이 한 적,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에게 그저 걱정스러워서 한 말이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등이었던 그런 밤, 모임에 다녀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흉을 거들었을까? 후회로 잠 못 이룬 그런 밤이 여러분께도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수십 년 전 어느 자리에서 제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떠올라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곤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 말을 다시 거둘 길이 없는데 저 혼자 그 새벽 어둠 속에서 미안해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후회가 차곡차곡 쌓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만나서 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기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겠더군요. 한번 어긋난 관계는 영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사과할 자리조차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리고 침묵 하나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만날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적은 만남, 그 짧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조용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준 인간관계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삼척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의 모른 척. 이 세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적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옛사람들은 말씀하셨어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모른 척 한다는 게 어떻게 미덕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비겁한 게 아닐까? 위선이 아닐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그 세 가지 모른 척이야말로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리는 가장 깊은 지혜였더군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천천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에요. 다만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료로서 여러분과 한 잔의 차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관계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를 저 혼자 듣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말이 헛나올 때도 있고, 옷에 얼룩이 묻은 줄도 모르고 외출하는 날도 있지요. 머리를 빗는다고 빗었는데 뒷머리가 한쪽으로 눌려있는 채로 사람들을 만나는 날도 있고, 틀니가 잘 맞지 않아 발음이 새는 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날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거울 앞에 서면 어제와 또 다른 내가 서 있는 것. 제가 오랜 세월 동네 어르신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의 같은 실수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르더군요. 어떤 분은 그 작은 실수를 꼭 짚어내십니다.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세요? 옷에 그게 뭐예요? 머리는 또 왜 그래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 상대방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집에 돌아가 거울을 보고 다시 보고 그 옷을 벗어 한 구석에 던져두고 다음번 모임에는 나가지 말까 망설입니다. 작은 지적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어떤 때는 일주일을, 어떤 때는 그 사람과의 평생 인연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은 똑같은 실수를 보고도 그저 미소만 지으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차를 한 모금 더 따라주시거나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옮기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것을 못 본 척해 주었다는 걸 마음으로 압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 배려가 가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두고두고 그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어디 가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분 얼굴을 떠올리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품격은 화려한 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옷차림에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학식에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품격은 보고도 못 본 척 할 줄 아는 그 침묵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꺼내지 않을 수 있는 그 절제, 지적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는 그 너그러움,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 평생을 갈고 닦아 만든 품격이에요.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지요. 작은 허물은 덮어주고 큰 인품을 보라고요. 이 말씀이 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 속에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허물을 자꾸 들춰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니 나 자신마저도 견뎌낼 수 없게 되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작은 실수를 못 본 척 해주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지켜진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힘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침묵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해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침묵이 그렇게 멀리 갑니다. 침묵이 그렇게 따뜻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가 점점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모임에서 같은 이야기를 또 꺼냈을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음식간을 조금 짜게 했을 수도 있고 사위가 어색하게 인사를 빠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을 짚어내지 않는 것, 그저 빙긋이 웃고 넘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깊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도 못 본 척 해준 사람의 얼굴은 오래오래 가슴에 남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경로당이나 교회 모임이나 동창회에 나가보시면 꼭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안부 인사로 시작하지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들, 오둘, 자식들은 잘 지내고요. 손주들은 많이 컸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분위기가 슬쩍 흐름을 바꿉니다.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저 사람 자식이 어떻다더라. 그 사람 요즘 형편이 그렇게 어렵다더라. 이런 말이 시작되면 자리의 공기가 묘하게 달아오릅니다. 사람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해요. 평소에 조용하던 분도 한마디 거들고 점잖던 분도 슬쩍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보태십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요. 모두가 함께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을 때 혼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색하니까요. 외톨이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저도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듣지 말아야 할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보태곤 했어요. 그래서 그제서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도마 위에 올렸을까? 그 사람이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다음번 모임에 가면 또 그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사람이 참 약하다는 걸 저는 그때 절절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리에서 정작 가장 깊이 신뢰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험담에 가장 그럴듯하게 맞장구 치는 사람일까요? 누구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은요, 듣고도 못 들은 척, 그저 차 한 모금 마시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험담이 시작되면
슬쩍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거나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꺼내거나 옛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분위기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내 이야기는 적어도 이 사람 입에서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겠구나 하는 안심. 제가 살면서 깊이 느낀 게 있습니다. 험담에 동조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친해 보입니다. 마치 우리 사이는 특별한 사이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하는 묘한 결속감마저 생기지요. 그런데 돌아서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얘기도 어디서 저렇게 하겠지. 저 사람한테는 내 속을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 입이 가벼운 사람 곁에는 진짜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는 시끌벅적해 보여도 인생의 진짜 고비에서 그 사람을 찾아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지요. 반면에 듣고도 못 들은 척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의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같이 신나게 누구를 욕해줘야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저분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해도 어디 새지 않겠다. 저분은 내가 곤란한 일을 겪어도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겠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분 곁으로 모여듭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가장 깊을 시기에 그분의 곁은 늘 따뜻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게 되는 거예요. 하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을 삼가면 더 큰 신뢰를 얻는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무게가 더 깊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능력 있어 보였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 보이고 정보가 많아 보이고 사람들 사이의 사정에 밝아 보였지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겠더군요. 진짜 깊은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들은 것을 자신에게서 멈출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자신의 입을 통해 더 멀리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낼 줄 아는 사람. 험담을 흘려보낸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다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 침묵해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기에 변명할 수도 없었던 그 많은 순간들, 그때 우리가 입을 다물어 주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게 큰 친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내 알지 못해도 말이에요. 알지 못해도 우리 마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편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살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험담에 휘말렸다가 집에 돌아와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에 맞추느라 같이 웃고 끄덕였는데 잠자리에 누우니 그 사람의 얼굴이 천장에 떠올라 잠이 오지 않던 그런 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 후회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후회를 느낀다는 건 여러분의 양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댓글로 그때의 마음을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것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자식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지갑 사정이 어려워도, 부부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어도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랬고, 우리 앞 세대도 그랬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셨다더군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계산할 때가 다가오니 그 친구분이 지갑을 자꾸 만지작거리시더랍니다. 손이 지갑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시계를 봤다가 다시 지갑을 봤다가 눈치를 보니 사정이 어려운 듯 했지요. 한때는 사업도 크게 하셨던 분인데 어느 사이 형편이 많이 기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답니다. 친구의 그 망설임을, 그 말 못할 사정을,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손끝의 떨림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슨 위로의 말을 건넨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렵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슬며시 먼저 일어나 계산을 하시고는 돌아와서 이렇게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에 자네가 사면 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도 동정도 위로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사기로 한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여러분, 그 친구분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가끔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은 내 처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 줬구나. 내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저 자기가 살 차례라는 듯이 일어나 줬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두 사람의 우정을 평생 가게 만든 거예요. 어쩌면 그 친구분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식사 자리를 기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준 그 따뜻한 침묵을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압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 부족함을 캐묻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위로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다 안다는 듯이 다가오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자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 한 발 물러섬을 선택합니다. 묻지 않는 것, 들추지 않는 것, 그 자리에 그저 변함없는 친구로 있어주는 것, 그것이 상대에게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평소처럼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 제가 자식 일로 마음이 무거울 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고 다른 화제로 저를 웃게 해주신 분, 제가 건강이 흔들릴 때 호들갑스럽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평소대로 산책을 청해 주신 분, 그분들의 그 침묵 안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묻지 않고 캐지 않고 그저 받아주고 있다는 그 안도감 안에서요. 그 안도감이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사람을 다시 살게 해요. 율곡 이 선생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지요. 다른 이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미덕이라고요. 여러분, 이 미덕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보석입니다. 젊을 때의 미덕은 화려합니다. 도와주는 것,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 이끌어주는 것. 그런데 노년의 미덕은 조용해요. 묻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캐지 않는 것,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이 조용한 미덕이 노년의 삶을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미덕을 가진 사람의 곁에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누가 데려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저 그 사람의 곁이 편해서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랜 세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답을 얻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노인이 되어도 그래요.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진 만큼 부족함도 많이 쌓였고 후회도 많아졌고 감추고 싶은 일도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비로소 숨을 깊이 쉴 수 있게 됩니다. 가면을 벗을 수 있게 돼요. 잘 보여야 한다는 긴장을 풀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살아오시며 느껴보셨을 겁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런 사람 한두 명 만나면 인생을 잘 산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조차도 마음을 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다들 자기 잣대를 들고 와서 다른 사람을 재고 있는데 여러분만이 그 잣대를 내려놓고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서 마음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사는 게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어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에서도 그랬고, 가정에서도 그랬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랬습니다.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논리적으로 상대를 이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옳음을 지키려고 싸우고, 그름을 바로잡으려고 부딪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많은 인연을 잃어가면서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알겠더군요. 진짜 어른은 시시비비를 넘어선 사람이라는 것을요. 옳음과 그름의 경계 너머에 있는 어떤 자리에 가본 사람, 거기서는 옳음을 주장하는 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름을 지적하는 일도 그다지 의미가 없어져요. 그 자리에 서면 보입니다. 옳다고 믿었던 내 주장이 사실은 내 한정된 시야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러다고 비난했던 그 사람의 행동에도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최선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진짜 어른은 침묵할 줄 압니다. 흘려보낼 줄 압니다. 덮어줄 줄 알아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사람을 사람으로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약점도 실수도 어리석음도 모두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끌어안아 줍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이에요. 화려한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그 깊이 때문에 그분은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지 않으셨나요? 아, 그때 그 사람에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그때 못 본 척 했더라면 지금도 그 사람과 좋은 사이였을 텐데, 그때 그 자리에서 같이 험담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친구에게 그렇게 캐묻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떠오르셨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만 하지도 마세요. 그 후회가 떠올랐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진짜 어른의 자리에 서 계신다는 뜻이에요. 후회할 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새벽이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모질게 말했을까? 제가 그때 왜 그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 왜 그 자리에서 같이 그 사람을 흉봤을까? 그 후회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를 다듬어 주기도 했어요.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회를 어떻게 다음 발걸음으로 옮기는가? 그것이 사람의 그릇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로 사귈 친구는 더더욱 적어요. 우리에게 남은 인연은 대부분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한 집에서 자란 형제, 우리가 길러낸 자식, 그리고 그 자식이 데려온 사위와 며느리, 우리에게 손주를 안겨준 그 아이들, 이분들과 보내는 남은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풍경을 만들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 세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외롭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들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가 무릎 위에 자꾸 올라오려 할 거고, 며느리가 슬쩍 와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거고, 오랜 친구가 별일 없어도 전화를 걸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곁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판단받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침묵이 사람들을 살리니까요. 제가 오래 살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큰 일이 아니더군요. 거창한 선물이나 화려한 말, 대단한 도움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작은 침묵, 작은 미소, 작은 모른 척, 그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한 사람의 품격이 되고
그 품격 안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거였어요. 큰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작은 것을 자주, 오래, 한결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노년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마이크 앞에서 말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어떤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다만 같은 시대를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자식 키우는 일도, 부모님 보내드린 일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노년까지요. 그 긴 세월을 견뎌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내일 만나게 될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도 못 본 척 해줄 수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도 못 들은 척 흘려보낼 수 있을지, 어떤 사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저 평소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지,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히 더 깊고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내 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요. 여러분,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계신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짝 남겨주세요. 이름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연만 한 줄 남겨주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으신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 길을 찾아보아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로 만들어 봅시다.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매번 새롭게 느낍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를 다시 책상 앞에 앉게 하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서게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그리고 남은 인생이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외로운 노년이 아니라 사람으로 풍성한 노년이 되시기를, 후회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깊이 잠드는 밤이 되시기를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일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이 인연을 오래오래 이어가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고 곁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